안녕하세요. 강남 종로엠 기숙학원 수학과 김경덕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학 선택 과목 중에서 선택자가 가장 작죠. 기하 과목에 대한 학습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선택자가 작을까요? 기하를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기하를 정말 좋아하는 학생들과 기하를 처음 하는 학생들이 거의 같이 있는 경우가 많죠. 두 부류 학생 전부 다 오늘 제가 하는 말씀 잘 들으시고 필요한 부분을 잘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하 학습법의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를 사자성어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자성어입니다. 2차 함수. 뜬금없이 고1 과정에 배웠던 2차 함수가 왜 나오냐고요? 첫 번째 기하 단원이 뭐죠? 2차 곡선입니다. 2차 함수와 2차 곡선은 같은 애들이에요. 여러분들 2차 함수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네 가지가 뭐였죠? 근의 공식, 판별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 최대 최소. 잘 생각해 보십시오. 4점짜리 2차 곡선을 풀 때 그 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사용되지 않은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2차 곡선이라는 단어를 다룰 때는 2차 함수와의 연계, 특히 계산적인 연계를 가장 신경 쓰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판별식을 써야 되나? 쓰셔야 됩니다. 이거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나? 구하셔야 됩니다. 굳이 거기까지 가야 되나? 가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2차 곡선이라는 단어를 해결할 때는 고1 때 배웠던 2차 함수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제일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사자성어입니다. 좌표 평면입니다. 기하의 두 번째 단어는 평면 벡터입니다. 시험 문제에는 좌표 평면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출발점이 어딘지 모르고 움직이는 벡터를 주는 게 보통이죠. 하지만 좌표 평면은 원점이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점의 출발점을 원점으로 생각을 하시고 모든 점들을 좌표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점들을 수치화시켜 놓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평면 도형은 복잡해봐야 원입니다. 즉 두 가지, 직선과 원으로 모든 게 표현될 겁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움직이는 경계의 점을 잘 찍고 연결을 시키시면 출제자가 원하는 영역을 아주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좌표 평면은 원점에서 출발한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수선의 발입니다. 기하의 세 번째 단어는 공간도형입니다. 공간도형의 앞에 문제는 너무 쉽죠. 하지만 30번으로 즐겨 출제가 되는 건 정사형입니다. 정사형이 뭐지요? 그림자죠. 그림자를 내릴 때 그림자가 만들어지는 평면에 꼭 그려야 되는 게 수선의 발이죠. 학생들이 가장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선생님 왜 수선의 발은 꼭 거기에만 떨어져요? 그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출제자도 그거밖에 모른단다. 학생들은 그 지점을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수선의 발을 내리면 무게중심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 문제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가지고 수선의 발 딱 그려놓고 나서 여기는 여기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으로 문제를 처리하다 보면 생각보다는 정답에 굉장히 근접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들을 위한 세 가지 사자성어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보면 2차 함수, 좌표 평면, 수선의 발. 요 세 가지 사실을 잘 기억하고 모의고사를 보시면 28, 29, 30번이 내가 예전에 이걸 왜 풀었지? 이런 느낌으로 다가올 겁니다. 기하 선택하는 학생들 많진 않지만 좋은 성적을 기대하겠습니다. 파이팅!